간단합니다. 4월, 5, 6월이 너무 길고요. 아마도 금통보감에서 금통보감 간목 얘기할 때 5, 6월만큼 많은 내용이 있는 적이 없습니다. 특히 5, 6월 달은요, 상관격에 대한 뭐 너무나 리얼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5, 6월 간목, 목성 허초. 이 목성 허초가 핵심이에요. 목성 허초가 핵심입니다. 자, 5, 6월 간목, 5월달, 6월달 간목이 목성 허초예요. 그럼 허는 뭐고 초는 뭐냐고요. 허는 왜 어떤 때 허가 되냐고요. 정화 만나서 내 몸에서 빠져나가 허가 되는 겁니다. 초가 되려면 내가 그을려서 타버려야 돼요. 그건 기토하고 관계된 얘기입니다. 요 말뜻을 정확히 알면 끝나는 겁니다. 요 말뜻을 모르니까 이 말 저 말 풀으려니까 이 엄청난 말이 필요하고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매 천간마다 매달 첫 줄,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흔히 말하면, 애기 원년표에 나오는 무르기상 얘기입니다. 물후기상. 무르기상이 나오면 거기에밖에 인사활동이나 농업생산활동이 정해지는데, 인사활동이나 농업생산활동만 막 얘기하려다 보면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엄청 많은 말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요 말뜻 정확하게 딱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말 알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말 다 안 씁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뭘 이렇게 강의 이렇게 중에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적정선에서 항상 적정선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저더러 뭐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목성 허초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1, 2공주. 그래서 5월 선계 후정입니다. 경금 차질. 똑같은 이치로 출현한다 하는 얘기는 4월과 똑같은 이치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5월 선계 후정 경금 차지 내내 4월달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얘기는 매 10천간마다 6월에는 삼복생환이라는 단어가 별도로 나와요. 삼복생환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6월에는 삼복이 생환하니, 그래서 삼복이, 그죠? 한기를 생하니, 이제 정화가 퇴기예요. 정화가 퇴기입니다. 여름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6월 달에. 예, 여름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퇴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정 후경입니다. 선정 후경. 이게 정화가 퇴기잖아요. 화기운이 물러나면 그 다음에 오는 기운이 뭡니까? 금수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수가 여기에 또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화 퇴기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금수진기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금수진기. 금수진기라고 쓰시면 됩니다. 마음적으로 여기 문장이 없지만 이게 금수가 진기가 되니 뭐 수는 없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여기 무게 역하니까 없어도 이제 금수가 진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뜻입니다. 네. 5월 빗게 5월에 개수가 없으면 5월에 개수가 없으면 이거 5월에 개수가 없으면 안 되죠. 5월에 개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종의 뒤에도 나옵니다. 음, 일종의 한전이라고 돼 있어요. 한전, 한전. 밭이 가물었다는 뜻이잖아요. 천수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여기 배수 정화 관계가 계속 1, 2, 3월 달까지 계속 얘기 있잖아요. 개수 상정 얘기가. 그런데 개수하고 정화 관계가 그토록 필요 없게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해수상정 얘기가 있으면서도 붙어 다녀요. 공통부감에. 이걸 참, 이 간목 얘기할 때 특히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2월달 때도 설명했다시피 해수상정 얘기가 있어요. 후유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유우도, 후유 두터울 후자 도, 도망 두터야는 이게 그거고 뭐 그냥 아주 그냥 그 융통성이 없고 고리타분한 선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도사와 선비가 그냥 둘 다 아주 그냥 고리타분하고 융통성이 하나 없이 뭐 이런 걸 후유, 후도 우유라고 돼 있잖아요. 해수 상정에 후도 우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후도 우유가 되는 내용인데 왜 근데 꼭 그 이렇게 후도 우유라고 안 좋은 말도 하고 항상 선용 후용 같이 다니면서 꼭 이렇게 필요로 하고 이런 관계를 좀 궁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행적 표현이잖아요. 네. 오행적 표현이니까 확대 해석하시면 충분히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5월 핍계입니다. 5월에 이제 개수가 없으면 용정역가. 5월에 용정역가. 이제 정화로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요 운행북지위가입니다. 운행북지위가. 근데 은행이 이제 북지로 이제 북방 해자축 수방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 말이 또 핵심이에요. 요 말이 요니까 우는 북지로 행해야 요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행해야 아름답다 돼 있어요. 북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일종의 운에서는 해자축 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선천명국에서는 여기 용정 얘기할 때 개수가 근이 있기를 바란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어, 여기 4월 달에 예,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화면 내려서 보겠습니다. 올려서 여기 근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쭉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게 근이 있어야 한다는 이렇게 말은 없어요. 말은 없는데 요 말로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입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이걸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삼복생안이 돼 있고 뭐 오류월 이렇게 그 화염 토조된 달에 뭐 이렇게 수가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5월 달에는 당연히 개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수가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정화를 써도 가는데 운만큼은 수주로 행해야 어떻게든지 정화 경금 간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 문장도 다 이렇게 여기 뭐 4, 5월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명조도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응용해서 다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내가 뭐, 하여간에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말이 핵심이에요. 제가 핵심되는 키워드는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뭐 이제 총지에서 이제 행운을 보는 법이 운을 보는 법이에요. 운 보는 법이 이렇게 딱 일관되게 나왔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오리월용 정화예요. 오리월용 정화를 썼습니다. 수은행 북지 비록 운이 북방 해자축으로 어, 행할지라도 이렇게 불치여사 죽음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이르지 않아요. 음. 도리어 운이 남방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각 분리 운행화지 운이 남방으로 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말 뜻은 지금 이 앞문장 전체하고 연결이 되는 뜻입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예. 오류월에 정화를 썼어요. 6월은 정화를 썼는데 개수가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국방 수지로 행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괜찮아요. 붙여서 오히려 이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문장에 6월달 같은 경우. 그런데 하방으로 뭐 사우미 방으로 흐르면 목화성이가 돼요. 목화성이. 그래서 필사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수와 화를 구분해서 운을 나눈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아시겠죠?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예,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5월은 수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근데 6월은 어찌됐거나, 이제 절기와 중기로 나누는데 중기 이후로는 금수가 진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악연의 운이 북방으로 행하도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화방으로 행하면 어차피 화왕, 화염 토주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화방으로 행하면 목화성유가 되는 것입니다. 목이 변해서 불타서 자분한다는 뜻이죠. 적천수 표현으로 스스로 불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 목화성회가 되어서 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죽는다는 목화성회가 일종의 운명학적 표현이에요. 이게 통변용어예요. 통변용어예요. 용두삼위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예. 이게 통변용어예요. 목화성유가. 이게 통변용어 따로 고전 따로 통변용어 따로 이런 저기를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려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 안에 통변 용어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물리도 따지고 학리도 따지고 실증도 그렇게 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니 목화성의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 이걸 해석을 하는 의지도 없고 마인드도 없으니 뭐 그냥 명주를 이렇게 막 온갖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본질은 전혀 건들지도 못하면서 주변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도 없고 갈피도 없고 뭣도 없는 겁니다.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제시해주고 원칙을 제시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 강의는. 다른 걸 뭐 제가 여기서 무슨 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도 찍고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통보감 강의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저 뭐 같이 섞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얘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 서정, 우, 불길. 서쪽으로 해야, 왜냐면 금수 진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상관우살이 되는 거 상관우살. 금수, 신유술로 해나가는 겁니다. 신유술로 행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사오미, 이렇게 5, 6월 달에, 그죠? 거기에 살을 만나는 겁니다. 상관우살. 상관우살. 흔히 말하는 상관 가살이라고도 하고 뭐 우살이라고 이렇게 공통봉하면 상관 우살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관 우살이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불축제례가 나올 때는 상관 우살 불축제례가 나올 때는 인성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상관 우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관 우살을 해서 일종의 부귀를 누리는 경우도 있고 불축제례가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개수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불축제례라는 얘기는 항상 상관우살 얘기해서 식신 뭐에서 뭐 제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가 안 갖춰졌을 때 식상고 식신하고 현관하고 극설 교가가 이루어지듯이 이것도 비슷한 현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관우살, 상관우살. 이것도 인성이 안 갖춰졌을 때, 살인상생이로 화하지 못했을 때 이런 현상, 상관우살은 두 가지에 그러니까 불축제례와 북이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됩니다. 동방즉길, 북방차지. 뭐 동방은 뭐 일종의 예, 이제 비겁 조신이 되는 겁니다. 비겁이 본신을 일간을 돕는 겁니다. 북방이야 여기서 말씀했던 여기 개수 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 오류월 용정지설이다. 이게 오류월 용정지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하고 평주에
목화 진상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목화 진상관, 가상관 얘기하는데요. 어찌됐거나 지금 이 5, 6월 달에 상관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앞으로 지금. 요 얘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은 범용신태다. 범용신태다. 불의 극제. 수설주의묘. 참 이건 기본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읽을 때 가장 의미 있게 읽는 용신이란 내용입니다. 용신. 이 용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팔자용신 전구원령처럼 자평진전에서 팔자용신 전구원령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원령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배득중화라는 개념에서 무슨 뭘 이렇게 중화를 잡아주는 걸 용신이라고 본 건지 문장을 잘 따져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아니, 어찌됐거나 용신이란 개념을 일단 결정하는 건 놔두고 뒷문장 놓고 뒷문장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문장 안에서. 선생님들, 제가 뭐 다른 궁통보감도 뭐 강연을 한 번씩 내가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다들 훌륭하세요. 그런데 이제 요것은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않더라고요. 궁통보감 강의하시는 분 중에 다들 훌륭하십니다. 용신 대답 불의 극제. 극제해서는 마땅하지 않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 용신 불가 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연회자평에 용신은 불가 손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신은 손상해서는 안 된다. 연회자평에 있는 표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극제를 하는 목적 대상이 무엇인지 네. 수설주이며 반드시 설해야 기묘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해야 기묘하다 이 말이에요. 용신이 태다 하면 극제에서는 마땅하지 않다. 용신이 태다. 이게 분명히 지금 현재 오미월의 지금 설명이에요. 오미월의 설명입니다. 오미월의 설명이에요. 오미월의 설명입니다. 이 말 뜻을 전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용신은요, 원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령이 이게 사오미, 저 사오로 지났으니까 오미월이잖아요. 원령이 오미월이니까 오미가 많다는 뜻이에요. 오미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식상 뭐 상관으로 봅시다. 뭐 정화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극제에서는 마땅하지 않다. 일종의 이건 식상을 일종의 종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통보감이 워낙 종격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종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용신이 태다란 얘기가 무슨 뭐 인성이 많다는 얘기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인성이 많다는 얘기 아니면 뭐 일종의 이 선용 후용 관계에서 개수가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음. 개수가 많으면 오히려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수화 극전이 일어나잖아요. 수화가 기재가 안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용신이 태다 하면 그 용신을 급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용신을 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기가 어디에 나오면 적천수에 나옵니다. 적천수에. 종합편에 나옵니다. 적천수 종합편에 예, 지요오와 제기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일종의 이 전체가 이제 이 상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화, 사오미, 특히 오미 상관을 얘기하는데 용신이 태다예요. 이렇게 정화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예, 이 정화를 극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설제 정화를 또 설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토잖아요. 토. 어. 그래서 재성으로 화생토로 하는 걸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이게 적천수 거기에 나오는 지요 오와 재견하게 됐습니다. 단지 나의 식상이 다시 그 식상을 보는 겁니다. 정화 식상이 다시 정화 식상의 식상이죠. 정화 식상의 식상인 거죠.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식상 생재가 돼야 된다. 이 뜻으로 이해 해석을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옳은 듯해요. 이건 적선수 첨예이자 이론을 제가 좀 듣다가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대대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음, 일반적으로 연애자평식으로 말하면 이건 체전지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체전지상, 체전지상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체전지상도 그거면 안 됩니다. 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체 말뜻이 안 맞아요. 그 앞문장하고 연결관계가 안 맞습니다. 어찌됐거나, 어찌됐거나, 태다한 것은 극제하면 안 된다. 설하는 게 마땅하다. 설하는 게 기묘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앞뒤 전체 문장 지금 오미월의 얘기잖아요. 오미월의 얘기니까 화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화가 많으면 극제하면 안 되고, 올해 화를 더 설해야 된다 해가지고, 상관생제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류월 간목, 목성 선경 경선 선정이다. 목성이란 뜻은 뭐죠? 이 성이 또 핵심이면 이거 푸는 게 오류월 간목이에요. 오류월 간목은 어찌됐거나 간목 특입니다. 간목이 특이에요. 특이인데 목이 성할 이유가 없는데 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됐다는 뜻이에요? 지지에 삼합국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해묘미. 미월이니까. 해묘미 목국이 이어졌을 때를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래서 요 성을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경성은 뭐예요? 경성은 그야말로 뭐 천간에 경금, 지지에 경금 하나씩 있다는 뜻이 아니면 천간에 두 개, 뭐 지지에 반드시 지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화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경금은 달랑 하나 찌까는 여기에 있는데 정화가 또 이렇게 많잖아요. 정화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흑금을 해가지고 그냥 경합을 아주 그, 이, 뭐죠? 두 개 이상 돼서 경금을 아주 그냥 작사를 냈어요. 그러면 그게 연애자평식으로는 그걸 진법 무민이라고 그래요. 진법 무민. 진법 무민. 이게 연애자평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진법 무민이라고 그래요. 백성이 없는 거예요. 아예 백성은. 진법 무민. 법을 다하고 백성을. 이거 연애자평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 상관이 그냥 아주 다 작살 내잖아요. 상관 우살 정도가 아니라, 상관 가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해버리면 그걸 진법 무민이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성이란 얘기는 지지에 해묘미 목국이 있다는 얘기. 그러면 당연히 경금을 먼저 쓰고요. 경금이 성하면 왕성은 지지에 이제 천간에 지지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정화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대경양투 드디어 개수경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용 후용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흔히 말하는 금수 상호 유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금과 수가 서로 간에 쓰임이 된다. 그러면 상상직격입니다. 6월 경정 양투 역시 이것도 상상직격이에요. 왜냐하면 6월 달에는 개수가 없어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용신 기투 용신이 이렇게 다 돼 있어 알맞게 다 투관돼 있어요. 그럼 목화통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대귀 대부가 되는 겁니다.
대귀 대부가 됩니다. 목화통명. 그래서 목화통명을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화통명을 뭐 문성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이미 앞에서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기교라는 표현이 있어요. 총명기교 아니면 총명재지 뭐 이렇게 총명하고 기교가 있고 뭐 재지 재능과 뭐 지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기라고도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수기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해요. 예. 그래서 통명이 되잖아요. 목화 통명이 돼서 이걸 문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너무나 목은 적고 또 화가 너무나 정화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문이 어떻게 잘못된 거죠. 이 문성이 잘못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산지문이라고 그래요. 또 기산지문이라고 그래요. 기산지문. 예. 기산지문이라고 그래요. 기가 흩어져 버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용어는 전부 배득종안에 달려 있습니다. 뭐 을목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기산지문이라는 표현은.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목화통명이 되고 이렇게 딱 와주면 목화통명이 돼서 이렇게 딱 되죠. 당연히 대부가 됩니다. 만약에 혹이죠. 혹은 반드시야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걸 혹이라고 그래요. 정화가 태다 해요. 정화가 태다. 그러면 개수도 많아요. 그러면 수화상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상전이 일어나가지고 흔히 말하면 개수상정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수상정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상정되면 반작평인이 되는 거예요. 개수상정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후도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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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빈이 차빈, 평인, 개수상정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개수상정이 무슨 의미인지는 2월달이나 3월달 가서 보시면 됩니다. 후도우유 나오는 편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후도우유, 빈이 차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정신, 내 몸, 잘하는 것은 이, 이 몸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죠? 몸과 마음을 정신을 키우는 건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잘못. 잘못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후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지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후도 우유일 뿐이에요. 사람만 뭐 고지식하고 뭐 그러겠죠. 어, 그렇습니다. 주중다금입니다. 약 주중다금. 이거 흔히 말하면 살중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피금상이라고 그래요. 필주잔질, 목피금상 필주잔질 그 암기해 놓으세요. 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편이니까 그럼 목피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필주잔질 아니면 분파로록 뭐 롱록 뭐 롱록 소부 뭐 아니면 롱록 뭐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필주 잔질에 반드시 몸이 어디가 안 좋아지거나 잔질이죠. 뭐가 이제 뭐 몸에 신체 장애가 생기거나 이런 거냐면 롱록 소추라고 그래요. 음, 음. 아니면 분파로록 이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이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살중신경이 됐잖아요. 살중신경. 살중신경뿐이겠습니까? 어디 이제 화까지 돼 있으니 화왕절이잖아요. 지금 오미월. 선빈 후보, 뭐, 부 나눌 것도, 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선천이 이렇게 생겼으면, 부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합니다. 물론 뭐, 부모도 그렇고, 좀 어렸을 때 좀 어쩔 수 있겠습니다. 운불, 상부, 운에서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빈적요다.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요절이란 얘기는 일찍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혹경다, 혹경다. 경금이 많았습니다. 여기 경중, 다금, 살중, 신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유1, 2병 제복이다. 한두 개의 병정하고 제복돼서 이것은 식신제살 내지는 상관가살이 상관우살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한 윤계수 투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살인상생이 되는 거죠. 예, 그 이인 화살을 하는 거예요. 인성으로서 실사를 화해가지고 그 인성이 다시 생신, 본신을 일간을 생하는 겁니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설 금지기, 금기를 설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뭔가가 이렇게 전화유복이 되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쓰세요. 다 이런 거 다 전화유복입니다. 다 전화유복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걸 봉흉화길이라고 그래요. 봉흉화길. 흉을 만나면 길로 화한다, 변화시킨다 뜻입니다. 봉흉화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흉을 만나게 돼 있어요. 현금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나면 봉흉화길이 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돼서 어떻게 되는 겁니다. 눈물겹죠? 흉한 세월을 보내야 되니까 눈물겹습니다. 홍만주병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상관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뭐 요런 것은 뭐 어떻게든지 뭐 특화불급으로 보셔도 되고 뭐 하간에 문장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보셔도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병화예요. 만주병화. 만주병화란 얘기는 사주에 병화가 찼어요. 게다가 정화까지 더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온통 화뿐이잖아요. 그러면 화를 이제 정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화를 정하는 의미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식상으로 정했다는 뜻이 정한다는 의미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불견관살, 거기다 관살을 보자니 이 밑줄 치셔야 됩니다. 불견관살. 그럼 유지 상관상진 취익이에요. 상관이 상진했어요. 이게 요게 상관상진이라는 해석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목적어가 뭐냐 이거예요. 목적어가. 상관이 상진돼서 상관이 극상돼서 다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상관이 인성한테 극대화돼 없어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관이 관성을 다 그렇게까지 관성을 다 없애버렸다는 뜻인지 보셔야 돼요. 선생님들 상관격은요. 명리정정하고 삼명통에 있는 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정리가 안 됩니다. 결국은 정리가 안 됩니다. 상관격은 반드시 그리고 상관격이 그 변칙된 경명이 너무 많아요. 상관 폐인, 상관 생제가 일단 기본이잖아요. 두 개가. 거기서 상관 뭐 이렇게 상진이 되고 뭐 또 뭐 하도 뭐 복잡한 게 많아요. 파료도 있고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관 우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명리정종하고 삼명통에 있는 걸 정리를 하셔야 돼. 그게 가장 정확해요. 양도 많고. 그리고 가상관이라는 표현이 진상관, 가상관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보인 책이 명리정종이고요. 일단 상관이 상진됐다 그러면 가장 기특하다 얘기잖아요. 어, 이것을 잘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 뜻이 뭔 얘기인지 말씀 안 합니다. 이 문장 안에 답이 있어요. 이 문장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답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특하게 되니까 반성 청귀가 되는 거예요. 청귀에. 청귀라고 딱 되는 순간 아까 청고가 있었죠. 이건 청귀입니다. 귀는 귀인데 청귀잖아요. 그러면 주요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2인자, 3인자라는 뜻입니다. 살생대권의 결정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청자 들어가면 운명학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학이 과인이다. 재주와 학문이 남들보다 앞선다, 뛰어나다, 넘어선다 이 뜻이죠. 그래서 과갑 유망입니다. 과급제에 가망이 있다. 단 세운 불의 견수. 다음 세운에서 불의 견수. 수를 봐서는 안 된다. 그죠? 인성입니다. 인성. 인성을 운에서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와 상전이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아까 여기 용신
여기 요 표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용신태다. 요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술. 그래서 불견, 관살, 불견수 요것입니다. 이 중에 살인상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관인상생, 산생 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문장은. 예. 하여간 상관, 상진이 뭔 뜻인지는 이 문장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성이 있으면 안 돼요. 병화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염상격이나 식상을 좋은 거, 종아를 얘기하려고 해요. 이 문장은. 그런데 인성이 탁 튀어나오는 순간 안 됩니다. 인성하고 근이나 뭐 이런 거 튀어나오면 안 돼요. 이미. 약, 주중유, 임수. 만약 사주간에 임수가 있다. 운에서 또다시 수를 만나. 그러면 필, 빈, 요사. 반드시 가난하고 요절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가장 불쌍한 케이스가 운명학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거 한 글자만 없었으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한 글자 딱랑 그것도 뭐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차라리 그게 나았는데 그냥 조금만큼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딱 걸려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운명학적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그냥 그 해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안주병화라는 말에서 사실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안주병화. 다른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병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간목이라도 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음. 여기에서 이제 뭐 흔히 말하면 뭐 아무리 간목이라도 뭐 이렇게 흔히 말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일행 듣기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적천수에서는 이걸 독상이라고 합니다. 독상. 적천수에서는 이걸 독상이라고 해요. 독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독상이라고도 표현해요. 독상. 독상, 희행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상, 희행화지. 독상으로 화한 그곳으로, 그 운으로, 그죠? 이게 화운에 좋다는 뜻입니다. 방금 이런 케이스는. 독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적천수. 이게 이런 문장을 읽으려면 천상 요 말만으로는 좀 해석이 잘 안 되면요. 이 책 자체 원형을 좀 해서 좀 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범, 단범, 다만, 단범, 목화상관자, 목화상관이 나왔네요. 목화상관, 목화상관, 목화상관자. 여기 총명지교라고 돼 있잖아요. 총명재지, 총명지교, 문성, 목화통명, 수기 여러 식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목화상관이 잘못되는 순간 공부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것은 공부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목화상관이 안 맞을 때. 근데 이것이 잘못돼 버리는 순간 공부는 끝난 거라고요. 반대로. 오히려 있는 것이 더 이렇게 잘못됐을 때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기산지문이라고 돼 있어요. 뭐가 잘못되면. 화가 많아가지고 잘못되면. 또 목이 또 많잖아요. 목이 또 많잖아요. 잘못하면 또, 어, 목다 화식이 돼가지고 불을 꺼트려 버려요. 네. 그런 거 이제 이게 화가 지나치게 많거나 목이 지나치게 많거나 이것도 전혀 좋은 상황, 이것도 전부 다 기산지문이에요.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확 해서 공부를 못 하기도 하고, 꺼져서도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목화상관, 총명지구 이런 것들 외워두세요. 총명지구.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일단 목화상관만 얘기한 거예요. 개수상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간목정화. 그죠? 그러면 인동심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화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이렇게 다른 마음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연다이.
지 생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저것이 꿍꿍이 속에 이럴까 저럴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생사해인, 말썽을 일으키고 남을 해치지는 비록 않을지라도 다포 투기지상이다. 항상 시기에 주는 마음을 이게 이 상관의 안 좋은 측면을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상관의 안 좋은 측면을 그대로 이게 상관 통면 용어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목화 상관이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렇지 않으려면 또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미 이것이 2, 3월 달에 이미 도 나왔고 앞에서도 내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 상관격은요? 그 상관격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 일단 인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일단 다 적어왔는데, 이건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뭐, 저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해야죠. 요건 그냥 상관만 있을 경우입니다. 상관만 있을 경우. 꼭 사주 다토, 혹은 사주에 토가 많답니다. 사주에 토가 많은데, 음, 간상유을, 이제 천간에 을목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조합원 얘기는 미내, 미토 가운데 을목이 있다는 얘기 아주 조그마한 미약한 근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5, 6월 달 얘기니까. 그러면 절물작 기명종제, 절대로 기명종제로 보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이게 간상이 아니라 미내가 맞아요. 이걸로 바꿔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장 교정은 하지 않고 역자조를 찾아줬습니다. 미토 중에 을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문장 교정 능력이 없으시면 번역하셔도 안 됩니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약한 근이 좀 있으면 근이라도 있으면 정할 수 없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겁니다.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정말로 논쟁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논쟁도 많은 부분입니다. 시월 양투 기토예요. 시월 양투 기토. 에, 시월 에, 시월 양투 기토. 그러면 지금 간목일간 얘기잖아요. 간목일간인데 여기 기토가 있고 여기가 기토가 있어요. 예, 그죠? 여기 원령이 예를 들어서 예, 오미 이렇게 돼 있죠. 오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이토쟁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토쟁합, 이게 쟁합투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남주, 분류, 뭐 여기는 풍류라고 돼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에 따라서 분류, 여주, 음천 이렇게 돼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갑즉 불쟁. 근데 이제 간목을 다시 봤어요. 뭐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길은 연간이 간목이에요. 연간이 간목이에요. 다시 볼 수 있는 길은. 근데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간목 연간이면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미월이 되려면 합기토는 이제 병 붙잖아요. 병, 정, 무, 기, 경, 신이에요. 이게 경호신미거든요. 월이 경호 신미여야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기미 기호는 자체도 없지만 이 자체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저기 전체를 놓고 안 맞고의 여부는 이제 놓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론만 하자는 뜻이죠. 네. 네. 지금 이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보면 두 개 감목을 보면 이제 다투진 않는가 봐요. 이제 쟁합은 아니죠. 투합쟁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투합자가 나뉘는데 속평형집에 보통 사람의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의 불과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혹 사주 유진 사주에 진토가 있어요. 그래서 간견 이가 위기 그러면 이제 사주에 진토가 있다는 얘기는 또 뭐냐면 사주에 진토가 있어요. 일단 진월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진월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오미월이니까 이건 그러면 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에. 시에 있어야면 일종의 간목일간이면 그죠? 갑자, 을축, 병인, 종묘, 무진이에요. 무진. 예. 무진시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진시. 예. 그러면 간견, 이갑, 이기.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간목과 두 개의 기토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합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인 명리쌍전 대부 대기다 해서 제가 보기엔 이거 합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 합격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맥락 없이 전후 관계 설명 없이 합합격을 이렇게 딱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합화가 어느 때 되고 어느 때 안 되는지를 모릅니다. 일단 합합격은요. 일단 복룡직화입니다. 복룡. 예, 복룡 직화입니다. 용을 만나야 화하는 겁니다. 용은 진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하대 노행이 또 천간에 진토를 만났다는 얘기는 합하대 노행에 천간에 투출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룡 즉화 화상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상 사진 이게 진토를 만나야 되겠어. 화상이 이게 참기다 해가지고 진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진화가. 그러니까 합합격이 일어나면 합합격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시를 만나야 돼요. 시에서 어, 진시를 만나야 됩니다. 진시. 그것이 우선이고요. 또한 월령에서 합하된 오행 달이 되면 미월이 되면 더욱더 징엄하죠. 그러죠? 예,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합봉시라고 합니다. 궁통무감 용어로는 화합봉시. 이게 합합격이 진화가 되려면 원령도 얻어야 되고요. 시에서도 얻어야 됩니다. 어, 그래서 합하된 오행이 투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실을 얻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맥락 없이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야 되는 건지를 모릅니다. 또한 어찌됐거나 또 합하된 오행을 극하면 안 됩니다. 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건이 좀 많죠. 조건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진화가 됐을 때는 명리쌍전 대부대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무지무지 맥락 없이 나온 표현입니다. 모든 천간에 각 계절별로 쟁합 얘기는 많이 나와요. 맥락 없이 쟁합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쟁합 얘기 나올 때마다 합학교육 같이 나오니까 쟁합, 합합 얘기를 쟁합, 투합, 쟁투합하고 진화를 명확히 구분하시고요. 진화는 별도로 준비를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한 이론은요, 전부 삼명통에 다 있습니다. 삼명통에 다 있습니다. 연애작품은 내용이 거의 저기 좀 소략하고요. 삼명통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다만
내용만 있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읽어서 본인이 정리도 해야 되고 임상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내 손에 맞는 떡, 내가 요구하는 떡은 절대 없습니다. 하늘 아래. 특히 중국 사람들은 책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너저분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널어 놓습니다. 이 책에 조금, 저 책에 조금, 이 책에 조금, 저 책에 쭉 널어 놓으면 그래서 그 한 10% 정도나 전체 양의 10% 정도나 쓸만한 얘기 있습니다. 원래 중국 사람 책 쓰는 스타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헷갈리겠습니다. 해서 그 이론을 정통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이론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리무중에 빠져서 평생 흔히 말하면 무협지적 표현으로 주와 인마에 걸려서 아무지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중 혹부중 혹은 맞추거나 혹은 빗나가거나 못 맞추거나 이렇게 때는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는 틀리게 해서 적중률에 빼지는 그 일관된 이론을 세우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 특징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그것을 가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가리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기준은 제가 일단은 거기까지는 제가 하는 걸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10월 양투 기토. 어, 이거 했네요. 약제 6월. 만약에 6월이에요. 6월이란 얘기는 뭐예요? 6월이란 얘기는 미월이란 얘기잖아요. 미월. 그러면 간목이 미월이에요. 미월이면 이러면 뭐가 어떻게 연간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 뜻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무진월이 되잖아요. 무진년이 되잖아요. 어. 무게화니까 밥, 밥인, 을묘, 병진, 정사, 그죠? 무옥, 기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진년이면 기미가 되는 거예요. 기미. 예. 아니 뭐 무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무진이다 하면 이렇게 기미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이 봉시화합격이다. 명이 봉시화합격이에요. 봉시화합격. 봉시하니까 시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시령으로 해석을 해요. 시지를 해석을 해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시령, 원령을 얻은 걸로 해석을 합니까? 이 시지를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말끝 하나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두 마디만 딱 끝나는 것을 정확히 본인이 딱 개념을 잡아놓지 않으면 수백 마디, 수천 마디를 해도 그 해석이 안 되고 그 주변만 맴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봉시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러죠?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동시화학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개수 위처 정화이시합니다. 개수를 아내로 삼고 정화를 자식으로 삼습니다. 합합격은요. 합하드 노행의 용신이에요. 합하드 노행의 용신입니다. 항상 공통무감의 용신법에서는요. 그 자식을 용신으로 놓고 아내를 용신으로 생하는 걸로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정화가 자식입니다. 합합격이 무토니까 그렇습니다. 합격이 무토니까. 왜냐하면 토를 합화를 한 거잖아요. 동시 화합격을 얘기하니까 토를 합하는 게 아니라 토가 용신이에요. 그게 토를 생하는 게 자식이고 토가 극하는 게 아내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생하니까 이게 목이 돼야 되잖아요. 자식을 생하는 게 아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이치는 좀 틀려요, 지금. 이것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약 2기 일갑 정합이 됐어요. 쥐중 비겁이요. 지중, 지지 가운데에서 비겁을 취해서 용신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2기 일합이 무슨 뜻이냐 또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뒷문장 보면. 이건 제다신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다신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지 가운데 비겁을 취해서 용신을 취했어요. 그러면, 예, 비겁이 용신이잖아요. 비겁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개수고.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제 육친 문제를, 공통부감에서 육친 문제는, 공통부감에서 육친 문제는 항상 저기입니다. 어, 용신을, 이렇게 용신이, 이게, 예, 용신이 일종의 자식성이에요. 용신이 자식성. 용신이 자식성이에요. 생하는 것이 아내이고, 화합봉시, 명의 화합봉시입니다. 아, 봉시 화합격이라고 하고, 화합봉시라고 합니다. 이거 앞에서 이게 설명 다 했습니다. 아, 여기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합봉시가 진화가 되려면 시를 만나야 됩니다. 시에서 진토를 만나야 돼요. 월령에서 합화된 오행을 또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월령이 합화된 오행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월 얘기가 나왔겠죠. 네. 진지가 나오려니까 무진시가 되는 거예요. 요게 궁통보감의 핵심 합합격 얘기입니다. 이 이외에도 합합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수십 군데가 나옵니다. 궁통보감이. 제가 이건 1강에서 이미 말했어요. 궁통보감 1강에서 합합격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상관격과 합합격, 종격 이 세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이미 제가 했습니다. 기여, 용경자, 토처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토처, 금자, 용경자, 목처, 화자 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여명, 이처, 작부 여명 이게 아내성으로 남편을 삼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시인이 자식이 되고 재성이란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기토, 불견, 무토 만약에 기토만 보고 기토만 있고 불견, 무토를 보지 않으면 이게 무토를 보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무토를 보지 않으면 아종이다. 요것도 합합격에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합합격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쭉 해줍니다. 근데 뭐 이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토를 보지 않으면 기토만 있고 무토만 있으면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합화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긴 일생 그렇게 되면 그럼 왜 이게 무토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기토 있어도 되는데 무토를 보지 않는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뭐라고요? 이렇게 되면 일종의 죄다 신약이 된다는 뜻이에요. 앞에 비해서. 그러면 가정이 되어서 긴 일생 축수입니다. 그 사람은 일생 축수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움츠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생 기도 못 피고 산다는 뜻입니다. 집에만 가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러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의 처자. 처자를 반대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장남권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남편이 이렇게 생겼으니 당연히 여자가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되죠, 생계를. 그러니까 여장남권, 탈북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예.
양무 인수. 만약에 인수마저도 없어요. 인수마저도 없으면 일생 빈고. 일생 동안 빈고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인생을 살겠죠. 6월은 더욱더 그렇죠. 5월은 결불가. 5월은 더욱더 그럴 수 있고 5월은 결코 5월은 결탄코 불가하다. 어, 이것은 뭐냐면 그나마 5월은 오화잖아요. 월령이. 그나마 근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그죠? 근데 이제 6월은 이제 미중 을목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뭐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가할 수 있는데 5월은 결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수마저도 없고 근마저도 없고 그렇죠? 비근마저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저 보겠습니다. 정사, 병호, 갑인, 갑자, 년월, 병정, 양투, 지중, 유계, 개운, 대발, 환지, 실랑. 그래서 명조를 볼 때 보면 본문에서 얘기한 선용, 후용 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해야 돼요. 일단 선용, 후용 관계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할 겁니다. 일단 5월 달입니다. 선용 개수 있습니다. 개수 정화 경금, 사진 경금으로 보고 일단 선용 후용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대로. 그래서 뭐 벼슬이 실황에까지 이뤘는가 봅니다. 근데 개수운에 크게 발달하여 이렇게 운을 얘기할 때 보면 꼭 단순 억부 개념으로 꼭 보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공통부감에. 사실은 공통부감 명조 볼 때 선용 후용이 적용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전혀 너무 어문 얘기가 많고요. 다른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검토를 좀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병정, 사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병정, 사오하고 갑인, 갑자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자수, 선용, 그다음에 정화, 후용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갑진, 신미, 갑자, 신미, 양간, 부잡입니다. 양간, 부잡이라고 하고 양신, 성당이라고 하고 전용, 정화, 일생, 분계. 예, 오로지 정화를 썼답니다. 일생, 부계했답니다. 아마 이 정화 대신에 개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역자주 있습니다. 아마 그 얘기 같아요. 예. 제가 봐도 재관이 너무 망한데 정화를 또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검토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자중 개수. 그래서 이제 표현 일생 전용 정화 요건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중이니까 자중 개수 정화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중 개수 정화 경금 이렇게. 예. 자, 을사개미 갑자무진이에요. 을사개미 갑자무진 지성수구 지지에서 수궁을 이루고 골로 정화를 공궁해야겠습니다. 수주북이 핍자. 비록 부귀했을지라도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항상 용신으로 삼습니다. 자식성이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를 용신으로 삼았다는 뜻인데 수를 용신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마다고 또 안 어울려요. 이미 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궁통부감에서는 자식성이 용신이에요. 근데 용신이 없다는 얘기, 핍자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용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중 정화, 이게 뭐 수국화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면 뭐 이건 뭐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월이니까 금수가 진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는 필요를 하지 않는데 수가 너무나 많아서 선용 정화를 어떻게 수국화로 이렇게 크겠다 이런 식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신신미 갑술병인입니다. 갑신신미 갑술병인. 경금 등록, 경금이 등록했고, 관지 상서. 상서는 요즘으로 하면 장관급입니다. 미중 정화로 쓰겠습니다. 미중 정화. 뭐, 물론, 병화가 투관돼서 뭐, 이렇게 뭐, 병화로 쓰네 어쩌네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본론에서 얘기한 그대로 쓰겠습니다. 신중 경금. 그래서 정화와 경금이 있는 걸로 봐서, 정화와 경금을 있는 걸로 봐서, 일단 뭐 상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표현인데, 일단 뭐, 있으니 있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금은 좀 부족합니다. 상서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부족합니다. 근데 신사을미 갑술무진이에요? 여명이에요? 삼갑입자, 세 번 시집갔으나 자식이 없어. 세 번 시집갔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어찌됐거나, 어, 일단 뭐, 을목이 있지만, 제 답니다. 토가 많죠? 무토, 진토, 술토, 미토, 그렇죠? 이런 것은 혼인 불미 암시가 있습니다. 일단 화염토조입니다. 일단 화염토조입니다. 일단 뭐, 수는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인 불미의 암시도 있고, 핍자죠. 자식이 없었다. 이거 역시 용신이 없다는 뜻이죠. 용신이 없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지, 대수가 없다는 뜻인지, 정화가 없다는 뜻인지, 이것도 따져볼 일입니다. 1문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화염토조 됐습니다. 그래서 혼인 불미 암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